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의 휴대폰 화면에 스치듯 보였던 둘만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평온한 세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저 친밀한 고객 관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의식적으로 아내 윤소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비친 아내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주말 아침, 평소라면 편안한 차림으로 함께 아침을 먹었을 서연이 오늘은 달랐다.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 쓰지 않던 진하고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 어디 좋은데 가나보네. 빼입은 거 보니. 아, 오늘 투자 파트너들이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당신도 알다시피 이런 자리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투자 파트너. 서연은 최근 그 말을 부쩍 자주 사용했다. 민준의 귀에는 그 단어가 마치 그들 부부 사이에 그어진 선처럼 느껴졌다. 현관의 노인.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가의 명품 핸드백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저런 걸 살 여유가 있었던가? 아내의 행동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혼자 있을 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짓는 소녀 같은 미소. 전화를 받기 위해 조용히 베란다로 자리를 피하는 모습. 사소하지만 분명한 균열의 신호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숙제를 하던 딸 하윤이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다가왔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하윤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저기,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핸드폰 보면서 혼자 웃으시고, 그리고 엄마의 그 새로운 친구라는 알렉스 아저씨요. 그냥 느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너무 번지르르하고 꼭 사기꾼 같아요. 얼마 전엔 엄마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서연님의 잠재력은 우주와 같아요. 뭐 이런 느끼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엄청 좋아하고 솔직히 소름 돋았어요. 사기꾼. 16살 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민준의 가슴에 날카롭게 밝혔다. 아이의 직감. 그것은 어른의 이성보다 때로 더 정확한 법이다. 하윤의 경고의 말은 민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작심하고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재정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할까? 요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그의 말에 서연은 읽고 있던 잡지에서 눈을 떼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그건 왜요? 당신은 일이나 신경 써요.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준비 중인 개인 투자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믿어줘요. 개인 투자. 그게 뭔데? 나한테도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비밀? 여보, 우리 사이에 언제부터 돈 문제가 비밀이 됐지? 적어도 어떤 종류의 투자인지는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못 믿어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요. 큰 그림을 볼 줄도 모르고.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요. 당신이 망치게 둘 순 없어. 서연은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그들 사이에 투명한 벽을 세웠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날 선 반응에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기분이었다. 대신 그는 결심했다.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려 그 비밀의 벽 너머를 직접 확인하기로. 자정이 넘은 시각, 서재에는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공동은행 계좌에 로그인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거래 내역을 스크롤하던 민주는 먼저 몇몇 소액 결제 내역에 눈살을 찌푸렸. 평일낮 아내가 친구와 동네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했던 날짜에 해운대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결제된 2인분의 디저트값, 그리고 주말 서점에 간다던 시간에 찍힌 광안리의 와인바 결제 내역, 작지만 명백한 거짓말의 흔적들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한 줄에 멈춰섰다. 수취인 최진혁, 이체 금액 10 랭, 영원. 그리고 적요란에 적힌 두 단어, 엘리시안 VIP 1000만원. 알렉스가 아닌 최진혁이라는 낯선 이름, 그리고 정체불명의 VIP 세미나 참가비. 희미했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차갑고 단단한 배신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어둠 속 민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가, 그리고 그들의 20년 세월이 담긴 돈이 그가 모르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강민준의 얼굴을 유령처럼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1000만원, 최진혁, 엘리시안 VIP. 머릿속에서 맴돌던 의심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는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 이튿날 아침, 딸 하윤이 학교에 가자마자 민주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어젯밤의 분노를 애써 누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여보, 어젯밤에 우리 공동 통장 내역을 봤어. 최진혁이라는 사람한테 1000만원이 이체됐던데 엘리시안 VIP 세미나 참가비라고 적혀 있었고, 이게 당신이 말했던 그 개인 투자야? 그러나 서연의 반응은 민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붉어졌다.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뭐라고요? 내 허락도 없이 통장을 훔쳐봤다고요? 당신 지금 나 감시해요? 어떻게 20년을 같이 산 아내를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돈 1000만원이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남편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최진혁은 누구야? 당신은 알렉스라고 했잖아. 알렉스는 비즈니스 네임이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요. 최진혁 대표님은 금융계의 천재라고. 당신처럼 평생 회색 콘크리트랑 도면만 들여다보며 사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할 세상이 있어. 그분은 내 잠재력을 깨워주고 내 세상을 넓혀주고 있단 말이야.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논리적인 질문은 아내의 교묘한 가스라이팅 앞에 힘을 잃었다. 그는 순식간에 아내의 성장을 방해하는 편협하고 의심 많은 남편이 되어 있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며칠간 집안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연이 얼마 전 새로 산 명품 지갑 안에서 낯선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검은색 두꺼운 종이에 금박으로 이리시안 퓨처스 CEO 알렉스 초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고급스러웠지만 이상했다.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다. 오직 금색 QR코드 하나만 덩그러니 박혀 있을 뿐이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는 휴대폰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했다. 화면에는 화려하지만 실체 없는 웹사이트가 나타났다. 행복해 보이는 부자들의 이미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 같은 모호한 문구들, 그리고 성만 뺀 채 김호우님, 박오호님 등으로 표시된 수많은 성공 후기들이 스크롤을 내릴수록 계속해서 나타났다. 마치 잘 만들어진 유령의 집처럼 모든 것이 그럴듯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이 텅 빈 웹사이트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딸 하윤이 조용히 그의 서재로 들어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아빠,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하윤이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로그인 창이 떠 있었다. 아이디는 세리나 드리밍. 프로필 사진은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지만 민준이 알던 아내와는 다른 자신감과 화려함으로 치장한 낯선 여자였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렸다. 그곳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부산의 오션뷰 5성급 호텔 라운지,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 배원제 골프클럽에서의 라운딩 사진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진에는 알렉스 최가 있었다. 때로는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때로는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며 민준의 손가락이 한 사진에서 멈췄다. 아내의 클로즈업 셀카였다. 행복에 겨운 듯 발짝 웃는 그녀의 목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승달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민준이 사준 적 없는, 그의 월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눈부신 보석이었다.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 아내의 선글라스에 비친 상을 보았다.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 알렉스 최였다. 아내의 저 미소는 다른 남자를 향한 것이었다. 목에 걸린 보석도 다른 남자의 것이었다. 아내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구쳤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의 의심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의 시작이었다. 아내의 선글라스에 비친 다른 남자의 실루엣, 그리고 그 남자가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강민준의 심장을 채우던 뜨거운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거짓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정밀한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였다. 감정적인 대응은 이를 그르칠 뿐이다. 그는 20년간 건물을 설계하며 익힌 냉철함과 체계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현재는 기업 보안팀에서 일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선배, 오랜만입니다. 강민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믿을 만한 사람 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딜을 좀 캐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조용하고 확실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으로요. 선배는 군말 없이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의 연락처를 넘겨주었다. 민주는 곧바로 탐정과 약속을 잡고 그동안 모은 아내의 비밀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모두 전달해 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안 민준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엑셀 시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 장소, 시간, 함께 있는 사람들, 심지어 아내가 입고 있는 옷과 액세서리까지. 건축가가 설계도를 분석하듯 그는 아내의 거짓된 삶을 해부했다. 패턴이 보였다. 서연이 투자 세미나에 간다고 말한 날은 어김없이 해운대의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암호화된 메시지로 도착했다. 첨부된 사진 파일 몇 장.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활짝 웃고 있는 서연과 알렉스 최. 알렉스의 손이 자연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알렉스가 서연에게 무언가를 골라주고 있었다.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이틀 뒤 두 번째 보고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었다. 짧은 텍스트였다. 파크 하얏트 부산 오후 3시 3분 진입. 다음날 오전 11시 20분 퇴실 확인.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사진보다도 더 선명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20년 결혼 생활에 관 뚜껑의 마지막 못이 밝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그 주 주말에 도착한 최종 보고서였다. PDF 파일로 정리된 보고서의 첫 장에는 알렉스 최, 본명 최진혁의 증명사진과 함께 사기 전과 삼범이라는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그의 범죄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었다. 부유하지만 외로운 중년 여성에게 접근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소수에게만 허락된 비밀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내는 것. 엘리시안 퓨처스는 당연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민주는 스크롤을 내렸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 탐정은 서연이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던 초승달 모양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출처를 추적했다. 부산의 한 고급 주얼리 공방에서 맞춤 제작된 제품이었다. 그리고 탐정은 주문 기록을 확보했다. 최진혁은 지난 1년간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3번 주문했다. 수령인의 이름은 모두 달랐다. 서울 강남의 한 사업가, 대구의 의사 부인,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그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세계의 초승달 목걸이, 3명의 여자, 아내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사기꾼에 정해진 레퍼토리 속 3번째, 혹은 그 이상의 피해자일 뿐이었다. 민주는 보고서 파일을 닫았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분노는 이제 강철처럼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기극의 마지막 장을 직접 연출하기로 결심했다. 무대를 세우고 조명을 비추고 주연 배우들을 불러들일 시간이었다. 탐정의 최종 보고서를 손에 쥔 강민준의 심장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그는 마지막 무대를 직접 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아내 윤서연에게 다가갔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얼굴에는 미안함마저 서려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난 며칠간 너무 편협하게 굴었어. 당신 말을 듣고 그 알렉스 대표라는 분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군. 당신의 안목을 내가 너무 얕봤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요? 당신. 응. 그래서 말인데 우리 노후 자금 그분께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떨까? 워낙 큰 돈이니까. 이번 주말에 알렉스 대표님을 직접 우리 집으로 정중히 모셔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결정하고 싶어. 당신 체면도 세워주고 싶어. 서연의 얼굴에 의심이 걷히고 기쁨과 승리감이 피어올랐다. 드디어 완고한 남편을 이겼다는 생각에 그녀는 신이 나서 전화를 걸었다. 사기꾼은 거대한 미끼를 덥석 물었다. 약속한 날,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서연은 아침부터 들떠서 부산을 떨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알렉스 최, 본명 최진혁이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는 민준을 보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 강 선생님, 드디어 마음을 여셨군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윤서연님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니 제가 그 가치를 몇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기대감에 찬 눈으로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민주는 고요한 미소를 띤 채 입을 열었다. 네. 대표님,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두 분을 위해 준비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잠시 보시겠습니까? 대표님의 성공 신화를 제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요. 허허. 좋습니다. 제 성공 신화. 얼마든지 보여드리죠. 민준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거실에 대형 TV 화면이 켜졌다. 첫 화면은 파크 하얏트 호텔 라운지에서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는 서연과 알렉스의 사진이었다. 알렉스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서연은 당황해서 민준을 쳐다보았다. 여보,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민준은 대답 없이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수취인, 최진혁, 금액, 10, 랭, 영원이라고 찍힌 은행 이체 내역서였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최진혁의 범죄 경력 조회서가 떴다. 사기 전과 산범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이건 조작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어. 말도 안 돼. 민주는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50대로 보이는 한 여인이 나타나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초승달 모양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어 보이며 울먹였다. 영상은 다른 여성의 증언으로 이어졌다. 그녀 역시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알렉스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져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화면과 알렉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아, 넌 특별한 게 아니었어. 그냥 최신 모델이었을 뿐이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진혁을 보았다. 그리고 당신, 최진혁 씨, 시효는 끝났어. 지금 문 밖에 경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저 영상 속 두 분과 함께. 마치 그 말이 신호인 것처럼 현관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띵동. 서연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소파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최진혁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현관 반대편 베란다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민준이 미리 불러둔 건장한 남자 2명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사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화려했던 연극의 무대 위에는 부서진 트로피처럼 쓰러져 오는 서연과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 그리고 20년 결혼 생활의 잔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집어삼킨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화려한 성은 무너졌고 그 잿더미 위로 새로운 계절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은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이 모두 인정되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강민준과 윤서연은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딸 하윤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권을 민준에게 주었고 그는 끈질긴 법적 절차를 통해 사기당했던 재산의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되찾은 것은 비단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과 진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부산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 민준이 새로 연하담한 건축사무소.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만들었죠. 그의 앞에는 어느덧 훌쩍 자란 딸 하윤이 앉아 함께 새로운 집의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크고 텅 비어 있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설계도 속의 집은 따스한 햇살과 부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윤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 디자인 너무 좋아요. 뭐랄까, 진짜 같아요. 가짜가 아니라. 민주는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창밖의 푸른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렇지? 아빠도 아주 마음에 들어.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둘만의 진짜 집이니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허물어야만 더 단단하고 좋은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그 텅 빈 자리에 딸과의 진실한 관계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채웠습니다. 건물과 마찬가지로 한 번 무너진 신뢰의 기초는 어설프게 덧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잔해를 모두 깨끗이 치우고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를 펼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말이죠.